여러분 식후에 이거 딱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지긋지긋한 변비가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면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30년간 환자들을 만나온 김현수입니다. 바로 어제 부산에서 찾아오신 72세 이순자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을 구해 주셨어요. 10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었는데 화장실 가는 게 지옥 같았는데 정말 식후에 이거 한 잔 마시고 3일 만에 편안하게 신호가 왔어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순자 어머님은 지난 10년간 변비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처음엔 한 알, 나중엔 세 알, 네 알씩 드셔야 했죠. 하지만 약을 먹은 날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서 외출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후 습관 딱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10년의 고통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주 특별하고 비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 선반이나 마트에서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이것의 진짜 힘을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딱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순자 어머님처럼 일주일 안에 지긋지긋한 변비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지혜가 될 오늘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혹시 지금 변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내 몸을 지키는 건강 정보를 무료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순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어머님의 10년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갈까 말까 했고 한 번 들어가면 1시간씩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힘을 주다가 혈압이 올라 얼굴이 새빨개지고 어지러워서 주저앉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원장님, 변비약 먹으면 그날은 배가 뒤틀리게 아프고 다음 날은 설사 때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약 먹는 것도 무서웠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었지에. 이것이 바로 변비약의 무서운 굴레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의 장은 스스로 운동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더 많은 약,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 장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무려 8명이 만성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이순자 어머님처럼 변비약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변비약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밀어낼 뿐 장의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바꿔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자 어머님은 어떻게 10년 묵은 변비를 단 3일 만에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저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아시는 그것 바로 다시마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물 낼 때 쓰는 바로 그 다시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다시마를 먹거나 아무렇게나 우려서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순자 어머님도 처음에는 혼자서 다시마를 드셨다가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마시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다시마 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에 마셔야만 그 안에 잠자고 있던 놀라운 힘이 깨어납니다. 언제 마시는지, 어떻게 우려내는지, 얼마나 마시는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다시마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비싼 돈 주고 산 다시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순자 어머님이 처음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될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혼자 시도하며 겪었던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 뜨거운 물로 다시마를 우려냈습니다. 원장님, 좋은 성분이 잘 우러나라고 팔팔 끓는 물을 부어서 차처럼 마셨지에. 그런데 며칠을 마셔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실수, 공복에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면 효과가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만 쓰리고 더부룩하기만 했어요. 세 번째 실수,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한 번에 큰 컵으로 가득 따라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랬더니 배에서 꾸르륵 소리만 나고 배탈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일주일 넘게 다시마 물을 마셨지만 변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런 민간요법은 다 소용없구나 하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다시마가 문제가 아니라 마시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해보세요. 첫 번째 비법, 찬물에 우리세요. 다시마의 핵심 성분인 알긴산과 후코이다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성분들은 뜨거운 물에서는 끈적한 점액질만 많이 나오고 유효 성분은 오히려 파괴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찬물에 한두 시간 혹은 자기 전에 담가 두었다가 아침에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마 5×5cm 한 조각을 물 200ml에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비법, 식후 30분에 마시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산에 의해 좋은 성분들이 일부 파괴될 수 있고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30분에 마시면 음식물과 함께 장으로 내려가면서 장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환경을 만듭니다. 세 번째 비법,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세요. 한 번에 150ml, 즉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양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장이 놀라 오히려 수축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마셔주면 장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다시마 물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비법, 다시마를 바꾸세요. 국물용 다시마도 좋지만 표면에 하얀 분이 적고 두툼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하얀 분은 만니톨이라는 성분으로 단맛을 내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장에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깨끗한 행주로 표면을 가볍게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순자 어머님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천하시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 날 저녁, 원장님, 저녁 먹고 30분 뒤에 알려주신 대로 마셨더니 밤새 속이 아주 편안했어요. 둘째 날 아침에 배에서 꾸르륵하고 신호가 오는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셋째 날 믿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정말 힘들지 않게 부드럽게 나왔어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변비약 없이 성공한 건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넷째 날 어제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로 아이처럼 기뻐하며 우셨습니다. 10년 동안 왜 이 간단한 방법을 몰랐을까요? 정말 후회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마 물만 마신다고 해서 모든 변비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법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변비를 만드는 근본적인 나쁜 생활 습관 5가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다시마 물을 마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특히 마지막 첫 번째 습관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많은 분들이 자신이 변비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진짜 지혜가 시작됩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30년간 변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5가지를 순위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 아침 황금 시간을 놓치는 습관입니다. 원장님, 아침에 화장실 갈 시간이 어디 있나요? 일어나서 씻고 아침 챙겨 먹고 집안일 좀 하면 오전이 훌쩍 가버려요. 얼마 전 진료실을 찾으신 68세 박철민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죠. 은퇴 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지만 만성 변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문제는 바로 아침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 식사 후 위가 팽창하면 대장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위대장 반사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하루 중 배변 신호가 가장 강력하게 오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박철민 아버님은 아침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신문을 보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약한 신호를 무시해버린 것이죠. 이 황금 시간을 놓치면 우리 몸의 장은 지금은 신호를 보내도 소용없구나라고 학습하고 점점 더 신호를 약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이렇게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버님, 아침 식사 후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몸의 신호에 집중해 보세요.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1%라도 생기면 즉시 화장실로 가십시오. 아버님은 반신반의하며 이 방법을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식사 후에 편안하게 있으니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신호가 오더군요. 지난 5년간 아침에 화장실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3일 연속으로 아침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아침 식사 후 20분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4위. 몸에 좋은 기름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나이 드니까 혈관 건강 때문에 기름진 건 아예 안 먹어요. 나물도 물에 데쳐서 소금 간만 살짝 해서 먹습니다. 이것은 대전에 사시는 65세 최은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고기나 튀김은 물론이고 식용유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인데도 변비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변비 해결의 핵심은 식이섬유와 수분 그리고 윤활유입니다. 여기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지방입니다. 기름을 너무 먹지 않으면 장 속 내용물이 뻑뻑해져서 장벽을 통과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마치 기름칠 안 한 뻑뻑한 기계처럼 장이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최은희 어머님께는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매일 아침 식전에 이것 한 숟가락을 드세요. 바로 생들기름 또는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생들기름과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은 장벽을 코팅해 변이 부드럽게 지나가도록 돕는 최고의 윤활유입니다. 또한 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장운동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기름을 그냥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셨습니다. 원장님, 이걸 그냥 먹는다고요? 느끼할 것 같은데. 하지만 며칠 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기름 한 숟가락 먹었을 뿐인데 화장실에서 힘주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변이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모든 기름을 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좋은 기름 한 숟가락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장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3위. 걷기만 하고 이 운동을 안 하는 습관입니다. 원장님, 저 운동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매일 10,000보씩 꼬박꼬박 걸어요. 그런데 변비는 왜 그대로일까요? 인천에 사시는 70세 이정수 아버님의 하소연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매일 공원을 걸으며 건강관리를 하셨지만
변비는 그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물론 걷기는 전신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만성 변비, 특히 장의 움직임이 약해져서 생긴 이완성 변비에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정수 아버님께 추천해 드린 것은 바로 장 비틀기 체조였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허리를 펴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틉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숨을 들이마시며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씩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비틀기 동작은 복부 근육을 자극하고 물리적으로 장을 마사지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아버님은 걷기 운동 후 집에서 이 체조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원장님, 걸을 때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체조를 하고 나면 배 속이 따뜻해지고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2주일 후 놀랍습니다. 운동으로 변비를 고친다는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거의 비슷한 시간에 신호가 옵니다. 만보 걷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걷기 운동만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하루 5분 장을 깨우는 비틀기 체조를 추가해 보세요. 장이 잠에서 깨어나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2위. 이것 없는 식사를 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채소 많이 먹습니다. 밥 먹을 때 김치, 깍두기, 나물 꼭 챙겨 먹어요. 서울에 사시는 69세 김영희 어머님은 본인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식단에는 변비 해결의 핵심인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국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위산 분비도 감소하여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밥과 반찬만 먹는 마른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에서부터 뻑뻑하게 뭉쳐 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는 변비를 유발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김영희 어머님께는 식사 때마다 반드시 국이나 찌개를 함께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어머님, 맵고 짜지 않은 맑은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을 꼭 밥과 함께 드세요. 국물이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고 소화를 도와 장까지 편안하게 도달하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국물 때문에 밥을 많이 못 먹겠다고 하시던 어머님. 하지만 며칠 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장님 말이 맞았어요. 국이랑 같이 먹으니까 속이 훨씬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식사 후에 더부룩하던 느낌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변비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국 하나 챙겨 먹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물 따로, 밥 따로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식사 때마다 따뜻한 국물을 함께 드셔보세요. 소화가 편해지는 것은 물론 변비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의외라 의사인 저조차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비 환자의 90% 이상이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1위.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또는 조금 먹는 습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저녁을 너무 부실하게 먹는 습관이 변비를 만듭니다. 건강을 위해 저녁은 6시 이전에 가볍게 먹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만성 변비 환자에게는 이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은 밤사이, 특히 새벽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다음 날 아침에 내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너무 적게 하면 장이 움직일 재료와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밤새 장이 거의 텅 빈 상태로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달에 저를 찾아오셨던 75세의 송기철 아버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원장님, 저녁은 5시에 고구마 하나랑 우유 한 잔으로 끝냅니다. 속도 편하고 살도 안 찌고 좋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버님의 장은 반파업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내보낼 것이 없으니 장은 움직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기능은 점점 더 퇴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버님께 충격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저녁 7시에 밥 한 공기 꼭 드십시오. 대신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아버님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든든하게 먹었더니 다음 날 아침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상쾌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배가 비어야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였군요. 변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먹고 일찍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공급해주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5가지 나쁜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순자 어머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10년 묵은 변비가 3일 만에 해결된 기적. 그 기적은 단순히 다시마 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나쁜 습관을 모두 고치셨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후 20분간 편안히 쉬며 황금 시간을 지켰습니다. 둘째,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꼭 넣어서 드셨습니다. 셋째, 걷기 운동 후 반드시 장 비틀기 체조를 10번씩 했습니다. 넷째, 식사 때마다 맑은 된장국을 함께 드셨습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를 거르지 않고 밥 반 공기라도 꼭 챙겨 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식후 30분 뒤 다시마 물 한 잔과 함께 실천하셨던 겁니다. 원장님, 하나씩 바꿀 때마다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약 없이도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천천히 바꿔나가 보세요. 이번 주는 아침 황금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식단에 좋은 기름을 추가해 보세요. 그렇게 5주 동안 5가지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식후 30분 따뜻한 다시마 물 한 잔을 잊지 마세요. 찬물에 우려낸 다시마 물 150ml를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5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변비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제 이름을 걸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실천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하고 지혜로운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